오늘은 의문에 대해서 배울 거야. 의문하고 음절 그리고 의문의 체계. 일단 첫 번째로 의문이 무엇인지를 봅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의미를 변별해준다라는 거지. 의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야. 그리고 또 언어 사용자의 관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과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은 생각하는 그 의문의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 리을이 있어. 근데 이 리을을 영어권에서는 R 발음과 L 발음 두 가지로 인식을 한다는 거지. 우리가 run, 달려, 그리고 이 run, 우리 똑같이 다 run이잖아. 이 run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리을, 하나의 발음만, 하나의 의문만 생각을 하지만 영어권 사용자는 R과 L 두 가지의 의문으로 구분해서 떠올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의문이 바로 추상적인 소리라는 거야. 기억하세요. 추상적이다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만약에 선생님이 아라고 발음했어. 아라는 소리를 냈어. 근데 너희들은 다 똑같이 머릿속에 아 라고 하는 이 의문을 떠올리지. 그치? 그 형석이가 아라고 하는 소리, 그리고 선생님이 내는 아라고 하는 이 소리, 그 음성은 다르지만, 그치? 선생님은 좀 얇고 뭔가 여성스러운 목소리로 아라는 소리를 내지만 형석이는 낮고 두꺼운 음성으로 아라는 소리를 내잖아. 그것은 음성이야. 음성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라고 하는 이 형태, 얘는 바로 의문이라는 거다. 그래서 의문은 추상적인 소리, 음성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또 하나, 바로 의문이 의미를 변별을 해주는 것이고 음성은 반대로 의미를 변별해주지 못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럼 이 의문에서 어떤 종류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분절 의문 또는 음소라고도 해. 얘는 의미의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했었고, 또 소리 마디, 음절 단위로 나눌 수가 있어. 음절은 이따가 배울 거야. 여기에는 자음과 모음 이 두 가지가 있고요. 반대로 비분절 의문은 운소라고 해. 얘는 마찬가지로 의미의 차이는 가져오지만 반대로 음절 단위로는 나눌 수가 없어. 이 점에서 분절 의문과 차이가 있는 거지. 이 비분절 의문은 분절 의문에 얹혀서 실현이 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소리에 길이가 있거든. 그치? 자음과 모음이 만들어져서 눈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어. 근데 이것을 길게 발음하느냐, 이 장음부호를 붙이면은 길게 발음이 되는데,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의미의 차이를 가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비분절 의문도 의미 차이를 가져온다. 하지만 혼자서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분절 의문에 얹혀서 실현이 된다라는 거야. 여기에는 소리의 높낮이, 높고 낮음 차이가 있고, 또 소리의 길이, 색이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지만 표준어에서는 단 소리의 길이만 의문으로 인식을 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소리의 길이, 장음부호. 이 부호가 붙으면은 긴 소리로 발음을 해. 예를 들어서 말. 그러면 달리는 말이야. 근데 말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말하는 이 말. 이 두 가지의 의미 차이가 있는 거지. 밤도. 짧게 발음하면 night이야. 근데 길게 발음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밤, 이 밤이라는 거지. 근데 이 소리의 길이는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실현이 된다.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소리가 길게 발음이 되는 거야. 밤나무 이렇게. 근데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군밤이라고 짧게 발음을 한다. 그 다음 채소 대립상. 채소 대립상은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이 나머지 요소는 다 똑같아. 소리의 길이도 똑같아. 근데 단 하나만, 미음과 비읍의 차이로 인해서 의미가 구별이 되는 거지. 그치? 이랬을 때 물과 불은 채소 대립상이라고 하고, 여기서의 이 두 가지 의미를 변별해 주는 게 바로 미음과 비읍이라고 하는 의문이다. 이게 바로 채소 대립상의 개념이야. 또 역시
짧게 발음하는 눈과 길게 발음하는 눈, 스노우의 경우도 소리의 길이 때문에 의미 변별이 생기는 거지. 이 경우도 최소 대립상에 해당한다. 이 음운들은 다 똑같지만, 이 분절 음운들은 다 똑같지만 비분절 음운, 소리의 길이 단 하나만으로 의미 변별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한 게 음운이었어. 음운의 가장 큰 특징 하나 뭐였지? 형석이? 음운의 특징? 소리의 뜻을 분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이다 라고 기억해주면 돼. 그 안에는 분절 음운이 있고 비분절 음운이 있었지. 형석아, 분절 음운에는 뭐 어떤 게 있었어? 분절 음운에는 유찬이 뭐? 유찬이가 한번 얘기해봐. 분절 음운에 뭐가 있어? 자음과 모음이 있어. 비분절 음운에는 소리의 높낮이, 길이, 그 다음에 색이 세 가지가 있다. 여기까지가 음운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음절이야. 음절은 음운이 모여서 만들어져. 그리고 또 한 번, 한 번에 소리낼 수 있는 발음의 최소 단위이다. 그럼 얘는 음절이 될 수 있어? 얘는 음절이 될 수 없어. 그렇지? 얘는 우리가 한 번에 소리를 낼 수가 없어. 얘는 미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발음을 할 때 얘를 우리가 한 번에 소리 낼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음운이지 음절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음절이 되느냐? 반드시 하나 이상의 모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해. 그래야지 음절이 될 수 있어. 또 하나로는 모음 혼자만으로도 한 음절이 되기도 해. 이런 거. 아, 야, 우 이런 거. 근데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이 초성에 오는 이 이응. 얘는 음가가 있어 없어? 얘는 음가가 없어. 얘는 모음 단독으로 하나의 음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의 음절에는 반드시 모음이 포함된다고 했지. 그래서 항상 음절의 수와 모음의 수는 일치하게 됩니다. 그럼 이 음절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로는 모음 혼자서, 두 번째로는 모음과 자음이 만나서. 그치? 얘도 초성에 이응이 왔기 때문에 음가를 가지지 않는 이응이야. 그래서 얘를 이루고 있는 거는 우라고 하는 모음과 이응이라고 하는 자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초성이 아닌 이 종성에 온 이응은 음가를 가져. 그치? 그래서 얘 하나만 왔을 때는 우라고 발음을 하지만 우 다음에 그 아래에 이응이 왔을 때는 우리는 웅이라고 발음하잖아. 그치? 모음과 자음, 그 다음으로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한 경우, 마지막으로는 자음, 모음, 자음 세 가지가 결합한 경우, 이렇게 총 네 가지로 음절이 구성이 된다. 그래서 지우, 음절은 뭐라 그랬지? 음절의 개념은 한 번에 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했어. 기억해 주시고. 다음 국어의 모음과 자음. 모음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낼 때 여기가 중요하지.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야. 모음. 그래서 얘는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있다. 음절 아까 다시 뭐라 그랬어, 지우야? 그거 소리를 한 번에 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했어. 그 다음 자음은 소리가 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면서 나오는 소리야. 그래서 그 다음에 배우겠지만 요 아래 어딨니? 자, 이렇게 여기 파열음, 박찰음, 마찰음 등등 이렇게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가 있고 공기를 막았다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가 있고 이렇게 발음을 낼 때 소리가 방해를 받으면서 나오는
장애를 받으면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자음이다. 그럼 다시 모음과 자음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형서가? 음절? 음절의 개념 뭐라 그랬어? 다시. 음절의 개념은 뭐야?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최소 단위야. 그럼 모음과 자음은 두 가지를 합쳐서 음운 중에서도 분절 음운이야. 지금 너무 다양한 개념이 나오니까 혼동하는데 잘 따라오세요. 자, 분절 음운 안에 속해 있는 모음과 자음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모음은 다시 혼자서 음절을 이룰 수 있어. 자음은 혼자서 음절을 이룰 수 없어. 왜? 음절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돼? 항상 모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음절이 만들어져. 그래서 모음과 결합해야지만 자음은 발음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단모음부터 봅시다. 단모음. 단모음은 또 뭐야? 모음 중에서 있잖아.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변하지 않고 발음이 되는 게 바로 단모음이야. 여기에는 크게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천천히 봅시다. 일단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전설모음. 전설모음을 발음할 때는 이, 위, 혀의 위치가 입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있어. 여기 혀가 있어. 이 혀가 앞쪽에 위치한 거야. 전설모음. 근데 후설모음은 이 혀가 이렇게 뒤로 가는 거지. 그치? 이, 위, 에, 왜, 에 발음해보면 혀가 여기 앞쪽에 위치하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우 혀가 뒤쪽으로 당겨져. 발음하면서 한번 봐봐. 그 다음 평순모음은 그냥 입 모양이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져 있을 때 이, 위, 일자로 벌어지는 거. 원순모음은 발음을 할 때 우, 오, 입술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그래서 원순모음이라고 하는 거지. 그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고모음을 발음할 때보다 저모음을 발음할 때 이, 에 입이 점점 벌어지면서 혀의 위치가 낮아지는 거지. 그치? 마찬가지로 점점 입이 벌어지면서 혀의 위치는 낮아진다. 이렇게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단모음을 구분을 하는데 이 표는 꼭 외워두세요. 외워두는 게 편해. 자, 그래서 이렇게 단모음의 체계가 있고 단모음, 아까 유찬이가 말했듯이 발음을 하면서 입의 모양,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모음이야. 그럼 반면에 이중모음은 어떨까? 이중모음은 입의 모양, 혀의 위치가 바뀌는 모음이지. 그리고 여기 꼭 기억해야 돼. 이중모음은 항상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을 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반모음은 또 뭐냐? 여기 아래 먼저 보자. 반모음은 혼자서는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모음이야. 다시 음절은 뭐라 그랬어? 지우야? 음절 뭐라 그랬어?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했었지. 근데 이 반모음은 혼자서는 음절을 이루지 못해. 이게 다른 모음들과는 차이지. 다른 모음은 혼자서 음절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얘는 그렇지 못하는 거야. 그럼 얘 어떻게 발음되느냐? 단모음한테 같이 붙어서 발음이 돼야 돼. 그래서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져서 이중모음이 되는 거지. 여기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반모음 이계열. 혀가 이라고 발음을 하다가 바뀌는 거지. 야, 예. 처음엔 이 발음의 혀의 모양, 입술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붙은 단모음의 형태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는 거지. 여, 예, 요, 유. 그치? 얘를 천천히 발음하면 이유, 그치? 이걸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반모음 오와 우 계열.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오와 우 자리에 혀가 있다가 이동을 하는 거야.
와, 왜, 워, 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반모음의 종류가 있다. 그래서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져서 만들어질 때 2계열 반모음이 만들어져서 이중모음이 되면 이게 이중모음이 되는 거고, 오와 우 반모음이 붙으면 오우게 이중모음이 된다. 여기도 별표. 국어의 자음 체계. 앞에서는 모음 체계에 대해서 했지. 이번엔 자음 체계야. 일단 자, 이거부터 볼까? 자음의 분류 기준에서 조음의 위치, 그러니까 어디서 소리가 나느냐에 따라서 입술 소리, 두 입술 사이에서 나오는 소리야. 그 다음 잇몸 소리, 혀의 끝이 윗잇몸에 닿을 때, 아니면 가까워질 때 나는 소리. 그 다음에 생입천장, 발음을 할 때 혓바닥과 우리 입이 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혀가 있지. 여기 혓바닥과 이빨 바로 뒤에 있는 여기가 입천장 중에서 조금 딱딱한 입천장이거든. 혓바닥과 이 입천장, 센입천장이 만나면은 센입천장 소리가 된다. 그리고 혀의 뿌리, 이 부분, 뒷부분과 뒤쪽으로 넘어가는 이 여림 입천장 소리가 만나면 여림 입천장 소리. 그리고 목청, 여기 뒤에 목청이 있겠지. 여기서 바로 흘러나오는 소리는 목청 소리, 후음이 된다라고 아시면 돼요. 자, 봅시다. 입술 소리, 브. 발음해 보면 두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져. 브. 잇몸 소리, 드. 잇몸 소리는 뭐라 그랬어? 혀 끝이 이빨 뒤에 있는 윗 잇몸과 만나면서 나오는 소리라고 했어. 다음 즈. 혀의 끝과 센 입천장이 만나서 나오는 소리. 그 다음 혀뿌리와 여린 입천장이 만나서 나오는 소리. 그리고 목청 소리, 얘는 윗잇몸과 아래잇몸 어느 것도 만나지 않아. 그냥 바로 목청에서 나오는 소리지. 자, 그리고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는 목청이 떨리지 않고 나는 소리. 울림 소리는 목청이 떨리면서 울리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파열음은 뭐라 그랬어?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나오는 소리야.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그 다음 마찰음은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공기를 그 틈 사이로 내보내면서 마찰을 내는 소리. 다음 파열음과 마찰음이 같이 나오면 파찰음이 됩니다. 공기를 막았다가 서서히 마찰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파찰음에는 파열음과 마찰음 두 가지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다. 비음은 코비자 써서 코에서 나오는 소리. 유음은 혀끝을 잇몸에 대었다가 떼면서 공기를 흘려 내보내면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비음. 나중에 음운 변동에 대해서 배울 때도 비음화, 뭐 유음화, 뭐 이런 거 많이 배울 거거든. 그리고 뭐 구개음화. 구개음 여기 있지? 영구개음 할 때 그 구개음화 이런 것들 자음 체계를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배우는 음운 변동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체계는 계속 보면서 암기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문제 풀어봅시다. 17페이지. 자, 봅시다. 1번부터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지금 물어보고 있지? 유찬아 답 몇 번이야? 1번이요? 2번이요. 그치? 1번에 언어학에서 음성과 의문은 말소리 분석의 기초적인 단위이다. 여기 첫 문장부터 나와 있고, 다음 3번 의문체계에 반영되는 음성적인 자질, 언어마다 다르다. 이거 뭐라 그랬어? run.
우리는 똑같이 리을이라고 인식을 하지만 영어권 화자는 R과 L의 발음을 구분을 한다라고 했었지. 선택지 2번에서 머릿속에 존재하는 일종의 사회적인 약속이다. 이건 무엇에 대한 설명이야? 음성이 아니라 의문에 대한 설명이지. 의문은 무슨 소리라고 그랬어?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의문은 추상적이야. 반면에 음성은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리라고 했었지. 5번 소리의 길이, 높이, 강약. 이거 의문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 형서가? 얘네 비분절 의문. 그럼 분절 의문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다. 자,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봅시다. 가령 영어 사용자는 한국인이 발음하는 바자의 비읍. 이것은 무성은 P로 인식을 하고 자바의 비읍은 B로 인식을 한다.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 몇 번이야? 그치, 1번이지. 음성은 서로 달라. 그치? 바자, 자바, 음성은 서로 달라. 그런데 국어 화자에게는 같은 의문으로 인식이 되는 거지. 그치? 영어권 화자는 이것을 다른 음성, P와 B로 발음을 하지만 근데 국어 화자는 똑같이 비읍, 발음으로 인식을 하니까 1번이 정답이죠. 4번은 음성이 서로 같다라고 했잖아. 그치? 음성이 서로 같은 게 아니지. 또 영어 화자에게는 다른 의문으로 인식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부분은 맞죠. P와 B로 인식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3번. 적절하지 않은 내용 찾는 거지. 형석이 몇 번? 2번. 상황 1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말소리는 문자로 적히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야? 운소, 그치? 지금 이 장음부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했잖아. 장음부호를 붙이면은 장음부호를 붙이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돼? 눈. 사람의 눈이 되고 길게 발음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스노우가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길게 발음해. 그러니까 소리의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소리의 길이는 아까 뭐라 그랬어? 의문 중에서? 비분절 의문. 비분절 의문은 혼자 실현될 수 있어, 없어? 비분절 의문은 혼자 실현될 수 없어. 항상 누구한테 얹혀서 실현이 돼? 의문한테? 분절 의문한테 얹혀서 실현이 돼. 분절 의문 안에는 누가 있어? 자음과 모음이 있어. 그치? 지금 니은과 우, 니은 이 세 개의 의문이 모여서 눈이라는 형태를 만들었고 거기에 소리의 길이가 얹혀서 실현이 되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말소리, 이 소리의 길이는 문자로 적히지 않지. 그치? 얘는 항상 분절 의문에 얹혀서 실현이 돼야 되니까. 그냥 적절한데? 그럼 몇 번일까? 3번. 상황 2에서 남자의 개에는 음소와 음소의 요소 모두 들어있잖아. 그치? 지금 아이자를 쓰냐 어이자를 쓰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또 소리의 길이도 역시 들어가 있지. 5번 난리 났구만. 상황 1. 아이는 운소의 실현에 문제가 있고 그치? 지금 소리의 길이를 실현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엄마가 지적을 해줬지. 상황 2에서는 음소의 실현에 문제가 있다. 그치? 남자아이 바다에 사는 개요. 바다에 사는 개를 말하면 어이자를 써야 되는데 지금 잘못 이야기하고 있잖아. 여기서의 답은 4번이지. 4번. 상황 2에서 여자는 개와 개의 의문상의 차이를 모르고 있다라고 했는데 맞아? 여자가
계요리인가요? 계요리인가요? 이 차이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셨나요? 적절하지 않은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기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A에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 최소 대립상을 추출을 하고 거기서 의문들을 파악을 해서 B에 적절한 내용을 넣어봐라 라고 했어. 난 최소 대립상의 개념은 뭐였어? 형서가? 다른 것들은, 다른 의문은 다 똑같은데 하나의 의문만 차이가 나서 의미가 변별되는 그런 단어의 쌍을 이야기했었지. 그럼 여기서 최소 대립상 한번 찾아봅시다. 시리와 최소 대립상이 되는 건 누구 있어? 소리. 그 다음 마루는? 머루. 구실은? 지. 이렇게 최소 대립상이 돼. 모래는 없지. 그럼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의문. 시리와 소리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변별이 되는 거고 마루와 머루는 아와 어. 다음 구실과 구슬은 이와 으. 이렇게 6개의 의문을 추출을 했어.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 3번. 지금 3개의 평순 모음이 아니라 몇 개야? 4개지. 지금 으, 이, 어, 아 4가지의 평순 모음이 들어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적절하고요. 다음 마지막 5번.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지금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의문 중에서 어떤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기억은 분절 의문. 니은은 비분절 의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이 두 가지를 파악했을 때 A에 들어갈 내용. 지우 몇 번? 2번.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 의문은 단어의 뜻, 의미를 변별해주는 특징을 가진다. 기억하세요.